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정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또 뒷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면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변에 미세먼지 또 찬 날씨 때문에 기침하면서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것, 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의 열정과 균형 감각, 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연말 한 해 동안 했던 것들 많이 마무리 잘 하시고 이루시고 또 2020년에는 더 큰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축구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웬 축구냐 얘기하시는데요. 요즘 모든 자리에 갈 때마다 송년회 또 각종 행사 가면은 이 손흥민 선수,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75m 원더골을 전부 얘기합니다. 단골 이 소재로 전부 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의 그 뛰어난 축구 플레이를 얘기하지 않고 연말을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손흥민의 원더골, 폭풍 질주, 세계사를 쓰고 있다. 우리 정치권 손흥민처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성찰하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더골 손흥민의 폭풍 질주, 정치권의 성찰을 기대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자기 지역의 골 에어리어 그 부근에서 마지막 75m를 질주해서 상대편 골키퍼를 멋지게 속여넘긴 뒤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사에 남을 아마 기록인 것 같습니다. 1986년 월드컵에서 마라도나, 여러분 디에고 마라도나 기억하시죠? 정말 세계 축구의 영웅이죠. 마라도나가 약 50m를 질주하면서 5명 정도의 선수를 제치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마라도나는 세계 축구의 신동이자 세계 축구의 황제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감동적인 이 장면이었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 축구 팬들 그리고 축구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축구사의 세계 축구 역사에 가장 빛나는 그런 단독 드리블과 골로 연결시키는 명장면으로 꼽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호나우두라든가 몇 사람의 선수들이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지만 가장 멋진 장면으로는 이 마라도나의 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국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골이 바로 세 번째 정도, 세계 축구사에 기록될 세 번째 정도가 될 거다. 거리로는 75m입니다. 그리고 11초 사이에 모든 수비수를 다 제치고 골키퍼마저 제친 채 정말 멋진 모션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상대 선수들의 방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가 기록했던 그 순간순간은 스스로 도전하고 꿈을 꾸며 열정을 보여줬던 축구 선수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축구를 시작했고 아버지와 함께 축구의 묘미를 익혔던 손흥민, 이제는 유럽 무대에서 정말로 야, 이 정도면 세계적인 기록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멋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감동적인 폭풍 질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과거 우리 축구사에 차범근도 있었고 허정무도 있었고 또 박지성 선수도 있었고요. 또 이영표 선수도 있었고 많은 축구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차범근 선수는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진출해서 많은 기록들, 두 자릿수 100골이 넘는 그런 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미 손흥민 선수는 그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 중에 한 명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파의 연구소가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의 연구소에서 기록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니까요. 전 세계 역시 넘버원, 메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최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또 호나우두라든가 이런 선수들요. 그렇긴 한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호나우두를 제치고 호나우두가 바로 뒷자리입니다. 세계 17위 선수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이 영국
또 유럽 무대에서 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런 맹활약, 세계 무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자신 있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정치부에서 정치학도 전공했지만 과거 언론인 시절에 제가 축구부 체육부 기자를 하면서 축구 담당을 했었습니다. 월드컵도 몇 차례 갔었고요. 우리나라 프로축구도 많이 취재를 했었습니다. 축구 꿈의 무대에서 더군다나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런 맹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 사실은 보기 드뭅니다. 끊임없이 그 체격이 1m 90 넘는 글비한 선수들 속에서 자기의 체력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속에서 골도 넣어야 되고 또 수비도 잘해야 되고요. 각종 플레이에서도 뒤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꿈의 무대를 우리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기록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8일 보여줬던, 그래서 전 세계는 손흥민 선수의 그 골을 원더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을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예언자가 당시에 핍박받는 이 히브리 민족을 거느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헤쳐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가 상대 많은 축구 선수들을 가르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지나갔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는 정말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축구사를 빛낸 가장 아름다운 골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런 맹활약을 함으로써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이 전 세계 프로 무대에서 그리고 월드컵 국가대표의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축구 선수가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8일 경기에서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해서 손흥민 선수는 이 정규리그에서 5골, 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0골, 9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맹활약을 하면서 벌써 2시즌 연속해서 두 자릿수 기록을 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는 이 발걸음 하나, 그리고 넣고 있는 골, 득점 하나하나, 그리고 도움을 주고 있는 이 기록 하나마다 한국 축구사에, 세계 축구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으로 27이니까요. 우리 나이로 28입니다. 28살의 젊은 청년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인의 이름을, 아시아인의 이름을 이렇게 돋보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활약을 할 수 있는 그 근본 힘은 무엇일까? 저는 손흥민 선수의 열정, 노력, 도전정신, 정말로 세상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빛나게 하고 또 세계 속에서 자신의 축구 기량, 꿈의 기술을 펼쳐보고 싶은 그의 도전정신, 무한대로 상상력을 펼치는 창의력. 축구는 그라운드에 올라가는 순간 자기 자신이 어디에 서 있을지, 물론 치열한 연습을 통해서 포메이션을 하고 전략적인 위치가 다 배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게 되는 90분은 자기 자신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선수만이 그런 세계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호나우두, 메시, 과거의 마라도나, 베켄바워 이런 선수들은 자기가 정해진 위치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건 골을 만들어내고 성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적이고 창조적이며 상상력이 넘치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21세기를 넘어서는 중요한 힘입니다. 과거에 배운 전략과 전술, 꿰어 맞추는 그런 패턴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창의력과 상상력, 꿈의 가치가 있는 그런 선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21세기고요. 또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축구를 할 수도 있는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쉽게 넘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들은 바로 그런 경지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른 스포츠로 얘기한다면 지금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현진 선수, 과거에 대한민국 야구의 역사를 새로 썼던 선동열 선수, 이런 선수들이 했던 창의력 넘치는 플레이, 또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개척했던 그런 경지, 바로 그런 것들이 경계를, 인간이 정한 그리고 규칙의 한계를 뛰어넘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넘치는 플레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는 바로 그런 창의력과 상상력입니다. 꿈을
쫓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문학적 소양도 있어야 됩니다. 과거처럼 운동 기능만 익히는 그런 운동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인문학적 소양, 철학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떠져 있는 그런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21세기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 선수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그 근저에 있는 정신을 맹자가 얘기했던 호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큰 뜻으로 호흡하면서 드넓은 들판에서 또는 산 꼭대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당당하고 정의로운 기상, 이것이 바로 맹자가 얘기했던 호연직입니다. 저는 그것이 손흥민 선수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는 이 시대의 사자성어로 맹자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파사현정이라는 사자성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릇된 것을 깨트리고 바른 것, 새로운 것을 드러낸다. 세상 사람들에게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 패턴화되고 습관화된 것들을 깨트리고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바로 파사현정의 가치를 우리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든다면 저는 생생지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날생자 두 개에다가 즐거울 낙자를 씁니다. 생생지락. 이 말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현재 일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성취하고 새로운 가치를 끌어내므로써 느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생생지락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축구가 힘들고 괴롭고, 사실은 100m를 10초, 11초에 뛰어야 되고, 그 무수한 체격이 1m 90이 넘는 선수들이 거친 태클, 뒤에서 옷을 잡아 끌기도 하고 무수한 부상을 입히는 선수들 속에서 나의 축구의 꿈을 키우는 것, 이것은 즐거움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 일이 괴롭다고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겁다고 생각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저는 여러분께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어야 일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하는 즐거움, 손흥민 선수는 그런 가치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세상은 일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그 하나하나의 이 표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더욱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사자성어 제가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호연지기, 그리고 파사현정, 생생지락. 우리 일상을 보낼 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구 얘기, 손흥민 선수 때문에 축구 얘기를 했는데요. 축구와 관련된 또 명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기억하시죠? 부인이 유명한 패션 스타 또 베컴인데요. 데이비드 베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달려. 내가 패스해 줄 테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상대 같은 팀 동료들에게 그냥 달려가라. 내가 넣을 수 있도록 패스해 주겠다. 다시 말해서 선수들은 나에게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이룰 수 있다. 무한한 신뢰와 팀워크,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단단한 단합의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면 못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정치의 어려움, 뭐 때문에 나타납니까? 여야 서로에 대한 불신이죠. 여당 내에서도 서로 불신이 있고 야당 내에서도 불신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 어떻습니까? 노사 간에 불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사 간에 화합이 안 되는 거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데이비드 베컴은 그래서 그냥 달려. 내가 패스해 줄 테니. 상당히 재미있는 말이죠. 또 골키퍼인 파비오 칸나바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공은 내 앞에서 멈춘다. 모든 공, 상대 공격수들이 하더라도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선수들 걱정하지 마라. 무한한 책임감을 얘기한 거죠. 내가 모든 공들, 상대 공격수들이 내지르는 공을 다 막아내겠다. 골키퍼로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골키퍼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골키퍼는 한 경기당 5골도 먹고 7골도 먹고 막 이러는데요. 이 칸나바로 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호나우드는 우리 세계적인 축구 스타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장점은
드리블, 스피드도 아닌 축구에 대한 열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나우두 선수 얼마나 기술이 좋습니까? 드리블 잘하죠. 골 잘 넣죠. 뭐 패스 모든 게 다 뛰어난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장점은 드리블도 아니고 스피드도 아니고 축구에 대한 열정이다. 나는 축구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렇게 세계 축구 황제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사람 카를로스 푸요리라는 정말 세계적인 축구 선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힘든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여러분 힘드세요? 오늘 힘들어서 우리가 걷지 않고 쉬어버린다면 내일은 오늘 못 뛴 것만큼 뛰어야 될 겁니다. 힘든가?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우리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스포츠를 가장 아름다운 경제로 이끌어낸 김연아 선수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9도까지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물은 영원히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김연아 선수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회전을 하고 얼마나 많은 점프를 하고 무수한 부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김연아 선수가 그 고난도 기술을 익혔겠습니까? 마지막 1도를 넘지 못하면 물은 끓지 않습니다. 마지막 1분을 견디지 못하면 스포츠 스타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김연아 선수는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를 가질 때 모든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정치인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신뢰하라. 국민을 믿고 온 힘을 다하다 보면 우리 정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시간만 보내고 성과 내지 않고 법을 해야 된다는 책무를 미룬 채 국회 오지도 않고 장외투쟁, 삭발, 단식. 아니 국회의원이 그 무수한 권력과 특혜를 가진 국회의원이 왜 단식을 하고 왜 삭발을 합니까? 그것은 힘없는 약자들, 청소하시는 분들 또는 비정규직, 철로에서 정말 호소할 곳이 없어서 떠도는 그런 철거민들 이런 분들이 단식을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호소하는 것인데요. 아니 그 무수한 1년이면 억대의 연봉을 받죠. 비서관 주죠. 차 주죠. 뭔가 특혜 다 주죠. 국회에서 모든 일 다 할 수 있죠. 어디 가든지 최고의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에 출석을 안 합니까? 법 만들어야죠. 입법부 소속인데 왜 입법부 소속이 법은 안 만들고 거리를 떠돕니까? 왜 단식하고 있습니까? 그 힘으로 정치 제대로 해내야죠. 저는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열정들,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BTS 방탄소년단의 세계 속의 멋진 모습, 김연아 선수의 스포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정치인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될 그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린 그런 스포츠 선수 20대 30대에게 우리 나이 많이 먹은 정치인들 무릎 꿇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님 말씀하셨습니다. 불치하문이라. 아랫사람에게 물어도 절대 부끄럽지 않다. 배우면 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자세로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희망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호성 시인 많이 좋아하시죠? 수선화에게 많은 시를 통해서 사랑받는 시인 정호성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라는 시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려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밤에서 슬픔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 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겨울의 초입인데 봄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너무 아득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꿈을 꾸고 희망을 꿈꾸고 봄꽃, 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희망을 가슴속에 간직하는 것이죠. 정호성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 바로 우리 정치권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장차관들, 공무원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얘기입니다. 이들이 권력이 있고 평생 보장이 된 당신들이 국민을 위해서 희망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겠습니까? 일본에게 압박당하고 일본에게 강제로 침략당했던 그 아픔의 시절, 미국, 중국, 러시아 열강들이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뒤흔드는 그 시절, 그러나 21세기 대한민국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싸우지만 말고 법 제대로 만들고 국회 출석해서 좋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행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 그거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시민단체들도 나서서 감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감시해야 됩니다. 국회를 제멋대로 흔들고 법 안 만들고 나가서 땡깡 부리면서 우리 국민, 우리 법률, 헌법을 괴롭혔던 나쁜 정치인들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좋은 정치인 가려서 이분들을 힘을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나쁜 정치인들이 다시는 국회나 정치권에 얼씬거릴 수 없도록 우리 국민들이 감시의 눈길을 또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희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본 폭풍질주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희망 얘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절망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다시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만들면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멋진 플레이, 폭풍 질주를 우리들의 가슴속에 교과서처럼 등대처럼 삼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 차갑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